2차 계산형 문제 10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5배 소화전이 12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번. 수원의 수량을 구하라. 수원의 양 같은 경우는 7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개수라는 것은 5개 소화전의 개수가 되겠죠. 근데 12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2개를 대입을 해서 수원의 양을 구한다면 수원의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이 개수를 제한을 합니다. 최대 2개. 앞에 있는 7은 뭐냐면 5개 소화전의 방수량이 350입니다. 분당. 그러면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20분을 곱하게 되면 7,000리터가 되고 이것을 1000으로 나누게 되면 미터의 세제곱 단위로 환산이 됩니다. 따라서 7미터의 세제곱이 나옵니다. 7에다가 12개가 아닌 최대 2개를 곱해서 14미터의 세제곱의 수원의 양을 확보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14. 단위를 꼭 쓰셔야 됩니다. 최적이기 때문에 미터의 세제곱. 나번 문제, 5개 소화전 설비 노즐의 방수압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최대는 0.7메가파스칼 이하로 제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높으면 안 되죠. 사람이 수동으로 노즐을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하로 한다라고 했고 최소 0.25메가파스칼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문제. 5개 소화전 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5개 소화전 함이 왜 필요할까요? 하단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센터에 5개의 소화전이 있고 양쪽에 방수구가 있습니다. 이 방수구에다가 노즐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소방 대상물을 향해서 이렇게 방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 노즐을 이 5개 소화전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5m 이내에 장소에 5개 소화전 함을 설치를 해서 이 함 안에다가 5개 소화전의 노즐을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경 40m 이하 수평거리 값이 나와 있는데 이 반경 40m 이하가 만드는 이 원 안에 소방 대상물이 있어야지 노즐에서 방사했을 때 대상물까지 물줄기가 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5개 소화전 함을 도대체 몇 개를 설치해야 할까요? 위에서 보니까 5개 소화전이 12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설치 개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데 10개까지는 5m 이내 장소에 1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11개 이상 30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 개수인 11개를 적절히 분산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결론은 11개 최소 개수를 분산한다. 마지막 5개 소화전 개수가 31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3개마다 1개, 3개마다 함을 1개씩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건에서 12개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최소 개수인 11개를 분산해서 설치한다. 라고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문제 2번. 지상 5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층수가 중요한데 1층에서 29층까지는 초기 소화에 20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30층이 넘어가면 우린 이 건물을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30층부터 49층 사이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초기 소화하는데 40분이 걸리며 50층이 넘어가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60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지상 5층이라고 하면 여기 1에서 29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판매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시설이 설치된 복합 건축물이라고 했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30개 설치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 장소별로 기준 개수가 다른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근데 기준 개수 값을 여러분들이 장소별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미 문제에서 30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는 10개, 20개, 30개로 기준 개수가 정해져 있고 30개로 많은 양의 헤드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건물이거나 그리고 피난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경우 그리고 특수한 가연물을 취급하는 경우 특수한 가연물 같은 경우는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아주 높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30개를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높은 건물은 11층 이상을 의미하고 피난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하가 지하 역사를 의미하며 사람이 많은 장소는 백화점이 되겠죠. 백화점처럼 판매 시설인데 여기에 터미널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복합 건축물이라는 것이죠. 이 복합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히나 초기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많이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수 가연물 또한 연소의 확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설치해서 살수 밀도를 높여주는 것이 초기 소화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우실 때는 11층 이상으로 높거나 지하가인 경우에는 30개고 그리고 11층 이하인 대상물 중에서 공장인데 특수 가연물을 취급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30개 공장인데 특수 가연물이 아닌 경우에는 20개 판매시설 또는 복합 건축물 사람이 굉장히 많죠. 30개 기타인 경우에는 20개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 이상으로 높다라고 하면 규모가 좀 있는 건물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20개, 헤드가 8m 미만인 경우에는 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복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30개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수량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개수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 개당 방수량이 얼마였죠? 그렇죠. 80리터였습니다. 분당. 여기에다가 29층 이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초기 소화하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자, 없애고 다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곱하면 48에다가 0이 3개가 되겠죠. 단위는 뭡니까? 리터가 되겠죠. 1000으로 나누면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48m의 세제곱의 최소 수원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8m의 세제곱.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실 때는 계산 과정과 답 모두 작성하셔야지 정답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이 분당 2,400리터이고 전 양정이 100리터인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 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한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용량을 동력이라고도 하고 전력이라고도 하겠죠. 이러한 동력이나 전력은 이를 시간으로 나눈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간이 짧을수록 용량이 커진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한다라고 하면 용량이 큰 전동기이며 전력이 좋은 전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을 같이 외워보도록 할게요. 식 보면 P라고 나와 있는데 P는 파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파워가 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다 곱해서 효율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효율을 우리는 이타라고 합니다. 읽을 때 이타라고 읽으시면 되고
다 곱하는데 유량이 나와 있죠? 유량을 보통 우리는 Q라고 표현하고, 양적 나와 있는데 100m니까 높이를 의미하죠. 높이, height, H가 되겠고, 높이 H. 그리고 전달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1.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달 계수인 K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킬로와트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0.163을 곱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1000리터는 1미터의 세제곱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거나 미터의 세제곱을 리터로 바꿨는데, 이와 같이 킬로와트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0.163을 곱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은 높이가 단위가 미터입니다. 따라서 유량도 미터 단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2400리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2400을 1000으로 나누면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높이가 미터이기 때문에 유량도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꿔서 2.4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0.163에다가 2.4를 곱하고 높이 100을 곱하고 전달계수 1.1을 곱해서 효율 0.6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답은 71.72kW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수식과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숙박시설인 소방대상물의 바닥 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조건이 있네요. 단, 비내화 구조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 표가 있는데 이 표 하단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에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2배가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락시설인 경우에는 30, 위 30이라고 했고, 공, 집, 관, 문, 의, 장의 경우에는 50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노숙의 공, 판, 창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노숙의 공판창의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죠?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라고 했습니다. 노자가 노유자 시설이고, 같이 적어보도록 하죠. 숙자가 뭐였죠? 숙박시설이 되겠죠. 동은 뭘까요? 공동주택이 됩니다. 판은 뭐였습니까? 판매시설이 되겠죠. 창은 뭘까요? 창구시설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이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단위. 바닥 면적이 얼마인가요? 500으로 주어져 있죠. 소방대상물인 숙박시설의 경우에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100이었죠. 100제곱미터였는데 단위마다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면적은 약분되고 단위는 분모에 있기 때문에 분자로 가겠죠. 자, 공 2개 없애면 5단위가 됩니다. 따라서 5단위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 문제.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수원의 양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수량을 구할 때는 단위수에다가 얼마를 곱한다고 했죠? 그렇죠. 20세제곱미터를 곱한다고 했습니다. 자, 세제곱미터는 길이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부피를 의미합니다. 부피는 최적이죠. 자, 하단의 표를 보시면 1층과 2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을 넘어가는 경우,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을 7,500으로 잡습니다. 15,000의 2분의 1이라고 했죠.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12,500제곱미터마다 기준 면적으로 잡습니다. 자, 이와 같이 1,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0인 경우에 기준 면적을 7,500으로
기타인 경우보다 작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 면적이 줄어들면 단위수가 올라가게 되고 당연히 저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1층의 경우에는 피난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이 났을 경우에 전부 1, 2층에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 1, 2층의 면적이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층에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준 면적을 7,500으로 작게 잡아서 저수량을 많이 확보를 해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5,000을 넘어가는 바닥 면적이기 때문에 7,5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자연수로 구하셔야 되는데 2만을 7,500으로 나누면 2.64가 되고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하나 올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3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3 곱하기 20은 60이 되겠죠. 따라서 60세제곱미터 이상의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하향식 헤드를 부착하는 경우 헤드 본체에 질소가스가 채워져 있는 다음 헤드를 사용한다. 이 헤드의 명칭과 사용 목적에 대해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건식 설비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밸브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삼각형을 그립니다. 삼각형이 채워져 있으면 습식이고 채워져 있지 않으면 건식 밸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식 밸브를 기준으로 아래는 펌프가 연결이 되어 있고 물이 건식 밸브 쪽으로 들어가겠죠. 건식 밸브하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게 되면 아래쪽을 우리는 1차 측 배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2차 측 배관이라고 합니다. 건식이기 때문에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채워져 있지만 2차 측에는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향식 헤드의 시공 부분의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식 설비의 헤드는 습식 설비의 폐쇄형 헤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되도록 상향형 헤드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향형 헤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드라이 펜던트 헤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 상향형과 하향형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는 가지 배관이라고 합니다. 가지 배관. 이 가지 배관에 하향식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배관을 이용해서 구부려서 헤드가 바닥을 보도록 설치한 헤드를 우리는 하향형이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지 배관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천장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상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식은 둘 중에 어디에 쓰인다고 했죠? 주로 건식이 상향형에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건식을 하향형에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드라이 펜던트 헤드를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상향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지 배관에 물이 공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 밸브가 열리게 되면 가압수가 가지 배관을 거쳐서 천장 쪽으로 물이 방수가 됩니다. 그리고 밸브를 닫게 되면 자중에 의해서 물이 자동으로 배수가 되겠죠. 배수가 아주 원활합니다. 따라서 배관 내에 물이 남지 않습니다. 겨울철에 동파의 우려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하향형 볼게요. 자, 물이 공급이 되면 물이 바닥면을 향해서 방수가 됩니다. 밸브를 닫게 되면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를 하고 그리고 물을 빼겠죠. 배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배관이 이와 같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배관 내에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동파에 우려가 있겠죠. 따라서 건식의 경우에는 주로 상향형을 쓰는데 하향형을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즉 하향형 헤드를 이와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겠죠. 이러한 설계를 우리는 드라이 펜던트 헤드라고 합니다. 목적은 동파를 방지한다.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 습식과 부합식의 경우에는 하향형으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동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이며, 그리고 2차 측이 가압수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하향형을 써도 문제 없습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향형으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향형으로 쓸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드라이 펜던트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결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인데, 개방형 같은 경우는 가멸체가 없기 때문에 2차 측에 물이 항상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향식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 펜던트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이시죠?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다. 7번 문제. 주어진 도면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방식과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개방 밸브의 종류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자, 가번에 보시면은 밸브가 지금 네모에 D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가 삼각형이 이렇게 화살표 형태로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이때 이 D가 뭐냐면 델류지 밸브의 약자입니다. 밸브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델류지 밸브가 쓰이는 곳이 일제 개방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되고, 여기에 쓰는 밸브를 우리는 일제 개방 밸브 또는 델류지 밸브라고 합니다. 나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안에 삼각형이 있고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자, 물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유수검지 장치를 우리는 습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알람 체크 밸브라고도 합니다. 알람 밸브 또는 알람 체크 밸브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설비하고 밸브 이름을 다음과 같이 답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식, 준비 작동 시, 일제 살수식. 수계실에는 4가지의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습식의 경우에 밸브 도식이온은 앞에서 말했듯이 동그라미에 삼각형을 그리고 색을 칠해주시면 됩니다. 건식은 물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 그리고 채우면 안 됩니다. 준비 작동식을 우리는 프리 액션 밸브, 프리의 약자 P라고 씁니다. 프리 액션 밸브. 당연히 2차 측 배관에 물이 없기 때문에 색을 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일제 살수식을 우리는 델류지 밸브의 약자 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밸브의 도식 기호를 기억을 하시고, 밸브는 습식은 알람, 건식은 건식 밸브, 준비 작동식은 준비 작동 밸브 또는 프리 액션 밸브, 일제 살수식은 일제 개방 밸브 또는 델류지 밸브라고도 합니다. 습식과 건식은 감지기가 없고 수동 조작함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 작동식은 감지기가 있고 일제 살수식도 마찬가지죠. 수동 조작함도 있습니다. 1차와 2차 측 배관에 뭐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잘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각 배관의 명칭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쉬운 것부터 하죠. 자, 스프링클러 헤드가 지금 하향식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가지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떠올리시고 가지에 나뭇잎 있죠? 나뭇잎을 스프링클러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지 배관이다. 그러면 이 가지 배관과 교차하는 배관이 있겠죠? 이 교차하는 배관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우리는 교차하는 배관이기 때문에 교차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차 배관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 있겠죠? 이 배관을 우리는 수평 주행 배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펌프에서 물이 투출이 되는데 이 투출된 물이 흐르는 수직 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을 우리는 메인 배관인 주 배관이라고 합니다. 주 배관에서 각 층마다 분기점에서부터 배관이 분기가 됩니다. 따라가 보시면 밸브가 있겠죠. 색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습식 유수 검지 장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습식 유수 검지 장치에서 하단으로 물이 배수가 됩니다. 개폐 밸브가 하나 달려 있네요. 그래서 이 배수되는 배관을 우리는 배수 배관이라고 합니다. 주배관, 수평 주행 배관, 가지 배관, 교차 배수 배관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부분에 배관의 종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배관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수직 배관을 그리시고 각 층마다 분기점이 있겠죠. 분기점에서 배관이 이렇게 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분기가 되는데 이 수직 배관을 우리는 주 배관이라고 합니다. 수평 주행 배관은 각 층에서 교차 배관까지 물을 공급하는 배관을 의미하며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이고 가지 배관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헤드로 급수하는 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브에 보시면은 배수 배관이 있고 물을 빼내는 배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옥내 소화전 개통도를 보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보니까 소방호수나 관 부속품 쪽에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찰 손실 수득값은 40m로 주어졌고 펌프의 효율이 65%라는 것은 펌프가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중에 65%는 실제 펌핑하는데 쓰이는 힘이 되겠고 나머지 35%는 이제 버려지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펌프의 여유율을 1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즉 곱하기 1.1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1이 10%이기 때문에 1.1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통도에서 A에서 E까지의 명칭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는데 지표면에 있는 이 수조를 우리는 소화수조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저수조라고 쓰셔도 무관합니다. 저수조와 소화수조는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저수조의 경우에는 생활용수와 소화수, 실제 불이 났을 때 쓰는 물이 되겠죠.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물이 되겠고 소화수조는 소화수로만 쓰이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는 소화수조가 되겠고 B는 압력 챔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압력 챔버의 역할이 뭡니까? 기동하는 것이죠. 기동령이 되겠고 기동한다는 것은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압이라는 것은 물의 압력이 되겠고 물의 압력을 감지해서 당연히 개폐해야 되겠죠. 열고 닫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장치를 우리는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그리고 그 종류 중에 하나인 압력 챔버를 보실 수 있습니다. C번에 보시면은 C가 수격 방직인데 하단에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기동이 되면 물이 갑자기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배관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큰 충격을 우리는 물이 타격을 했다라고 해서 수격이라고 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빨간색 뚜껑 모양으로 수격 방지기를 설치하는데 이 안에는 스프링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힘이 가해졌을 때 스프링에 의해서 충격을 흡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C번은 수격 방지기이다. 자, D번은 이제 꼭대기층에 설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이거를 옥상 수조라고 하는데 이 옥상 수조의 양은 저수양을 우리는 Q라고 하는데 이 양의 3분의 1 이상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다음, 층마다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1층과 2층에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내 소화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봤죠?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옥내 소화전은 사각형을 그리고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색을 칠해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옥내 소화전의 도시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사각형이 하나가 더 있고 P, B, 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P는 푸시를 의미하고 발신기의 누른 버튼이고 B는 벨을 의미하는 경종이고 L은 램프로서 표시등을 의미합니다. 즉 발신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발신기 이외의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발신기 세트라고 합니다. 2번은 발신기 세트를 내장하고 있는 옥내 소화전 함이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 2번에 볼게요. D에 보유해야 할 최저 유효 저수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D는 옥상 수조를 의미하겠죠. 옥상 수조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옥상 수조는 저수량을 어떻게 구한다? 저수량. 자, 건물을 보니까 29층 이하의 건물이 되겠죠. 따라서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기 때문에 2.6m의 세제곱이 기본값이 되겠고 여기에다가 넘버,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옥내 소화전의 개수인데 1층에 보니까 1개, 2개, 3개, 4개, 4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2층에 보니까 둘, 셋, 넷, 5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많은 5개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고층 건물이 아닌 경우, 즉 29층까지 건물의 경우에는 최대 2개입니다. 얼마? 최대 2개. 따라서 여기에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5.2m의 세제곱이 되고 이것의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1.733이 됩니다. 답은 1.733이 되겠고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라는 단서가 있으면 1.733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답을 적어라 라고 하면 1.73m의 세제곱으로 조건을 보시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하단의 풀이를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경보장치라고 했는데 감수는 물이 감소되었음을 알고 경고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파란색 부표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물 위에 뜨게 됩니다. 이게 물 위에 뜨게 되고 물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 부표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자, 내려갔음을 감지하고 신호를 어디에 줍니까? 제어반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표시등이나 부조를 통해서 음향 경고를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를 우리는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라고 하는데 도시기호로는 Z라고 표시를 합니다. 즉, 도시기호 Z는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배관에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 체크 밸브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플렉시블이라는 것은 신축이라는 뜻입니다. 신축 배관인데 펌프가 기동하거나 정지할 때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 진동을 흡수해서 펌프의 흡입측 배관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릴리프 밸브인데 최저 운전 상태에서 압력이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격 토출 압력의 140% 미만에서 이 릴리프 밸브가 개방돼서 물이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가 각 층에 3개씩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원의 양을 구하라고 했죠. 수원의 양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Q는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량은 130리터라고 했죠, 분당. 초기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0분이라고 했습니다. 특정소방 대상물에 층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29층 이하의 건축물이라고 판단해서 2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얼마? 2600리터가 되고 1000으로 나눠주면 2.6리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2.6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근데 옥내 소화전의 개수가 위에서 뭐라고 했죠? 각 층마다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3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죠. 29층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몇 개? 2개까지만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2를 집어넣으시면 5.2m의 세제곱이 답이 된다. 이래서 29층 특정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최대 2개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출량에 대해서 물어봤죠. 자, 분당 토출량. 옥내 소화전의 분당 토출량은 130입니다. 층별로 3개씩 설치가 되어 있지만 최대 2개라고 했기 때문에 2를 곱하면 260, 분당 260리터가 된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A에서 D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 지금 수조가 있고, 자, 아래도 수조가 있죠. 자,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소화수조라고 하고, 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수조인데, 물올림 탱크라고 합니다. 이 물올림 탱크에 지금, 뭐가 떠 있죠? 네, 플로트 스위치가 떠 있습니다. 이 플로트 스위치의 역할은 뭐다? 물이 감소했음을 알고 경보해주는 장치입니다. 감수 경보 장치이다. B번 볼게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을 우리는 개폐 밸브라고 했고 아래 Z자 모양을 뭐라고 했죠? 이걸 체크 밸브라고 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물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체크 밸브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스몰앤스키 체크 밸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펌프와 밸브 사이에 분기점에서 배관을 하나 설치를 합니다. 자, 이때 이 밸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릴리프 밸브라고 했습니다. 일정한 압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밸브이다. 어떤 상태? 최저 운전 상태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또 분기점에서 배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배관은 무슨 배관일까요? 그렇죠.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는 성능 시험 배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D번 이거 뭘까요? 펌프 주변에 지금 이렇게 신축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플렉시블 조인트라고 했습니다. 즉 진동을 흡수하는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